네, 안녕하세요.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전문가 그룹 클루커스의 대표님 홍성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클루커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루커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라우드를 컨설팅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클루커스라는 기업을 설립하게 되신 거예요?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요구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고 해결해 주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측면에서 클루커스는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클루커스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숱한 고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클루커스는 3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뭐 남들이 10년, 20년 된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숱한 고비를 넘겼겠지만 저희는 3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라서 고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가 설립된 게 2019년 5월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해에 저희가 112억 정도 매출 올렸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340억 정도로 했으니까 약 3배 정도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1000억 정도 하면 또 3배 정도 성장을 하고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직원 수라든가 혹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겨내야 되는 챌린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클루커스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SW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코드클럽의 후원금과 노트북을 전달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뭐 거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뭐 큰 건 아니고요. 코드클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셔서 저희 IT 쪽에서는 그래도 코딩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엔지니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풍성한 저희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는 코드클럽이기에 저희가 작은 정성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클루커스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립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인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하셨고 또 SK 스톤즈 브리즈와 함께 시리즈 A 투자 유치도 하시는 등 클라우드 업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계시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업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클루커스만의 강점 그리고 그 비결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뭐 강점이나 비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시작되는 산업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아마 제가 IT 경력이 30년이 좀 넘었는데 30몇 년 동안에 이렇게 빠른 변화와 성장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서는 뭐 오늘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떤 걸 잘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올 기술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성장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에 발맞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또 트위터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금융회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클라우드를 소개하러 가면 클라우드는 뭐 스토리지 서비스 아니에요. 뭐 전화기에서 데이터를 내려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IT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르던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라서 적응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벽이 있는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로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규제가 심한 금융이나 혹은 다른 그 공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거의 뭐 기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혹은 금융권에서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를 정말 사용을 하면 IT 비용이 감소할지 혹은 어떤 비즈니스 스피드를 좀 더 높일지 정말 저는 이러한 실효성이 정말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고객들에게 저희가 얘기한 거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 클라우드는 저희가 그걸 같은 기능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급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고급 기능들이 많이 있는 곳이 클라우드고, 그걸 잘 활용하면 기업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SI 형태로 개발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주일 안에 다 끝나는 클라우드 상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혁신이죠. 혁명이고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혁명을 사용하고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다는 것이. 근데 또 클루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주로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IBM, 또 AWS 등 저희가 되게 잘 아는 클라우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차별점이라든지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 장단점이 혹시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퍼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AWS, 애저, GCP, 네이버, IBM 정말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든 게 사실이고요.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고, 열심히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라서 오늘 현재는 애저에 이런 기능이 좋다. 하지만 내일은 AWS 이런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어떤 클라우드 도입하는 게 좋냐? 그런 선택의 문제는 결국 고객과 그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그 파트너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클루커스는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이제 생산부터 관리까지 다 해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클루커스도 한번 꼭 고려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고객들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이 클라우드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까지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클라우드 전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클라우드가 우리한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각 워크로드별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전환하게 만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업 내부에는 클라우드 전문가가 거의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벤더들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파트너들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3자의 말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에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상황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도입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실은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들의 충고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 되게 많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 하나가 면허증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GCP나 AWS나 다 어떻게 보면 많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트너 중에 준비가 된 파트너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잘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중에 이제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하나씩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GCP나 애저나 AWS나 다 이렇게 한 개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최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그 애저 엑스퍼트 MSP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일종의 면허증과도 같은 거죠. 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지켜야 되고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되고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패스해야지만 이걸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굉장히 오래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임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딴 회사와 따지 않은 회사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일종의 뭐 면허 없는 의사가 오퍼레이션을 하든가 혹은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시더라도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더 저렴하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파트너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력을 겸비한 클루커스인데요. 저희가 또 올해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클루커스는 다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아널리틱스 애저 서비스라는 건데 이 다스의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클루커스의 다스 전략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스라고 하면 데이터 아널리틱스 애저 서비스. 즉 저희가 클라우드 관리 회사로서 혹은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로서 고객의 상황을 어세스먼트하고 어세스먼트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을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그리고 유지보수 혹은 관리,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라고 보면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에 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스고 다스는 고객이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린 후에 저희가 자동화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줍니다. 외부 데이터도 넣고 오토ML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객은 클라우드 계약할 필요도 없고 클라우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스 서비스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고객은 데이터만 가지고 쓴 만큼 양의 어떤 페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루커스의 다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부 규제들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디지털 전환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관련해서 이슈들을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좀 많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산업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왠지 우리나라는 좀 더 천천히 가고 있는 느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든가 혹은 진짜 빠르게 반해야 되는 그런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 원고기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산업 자체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게임 규제법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법에 저촉이 돼서 나중에 범죄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제도와 그 규범들이 빨리빨리 좀 수정돼서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도록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클루커스의 회사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클루커스에 정말 입사하려면 어떠한 인재상들이 필요한지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인재 정말 꼭 필요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인원이 140명이고요. 이 140명을 모을 때까지 저희는 공개 채용 혹은 공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140명이 뭐가 있냐? 그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근무했던 친구들 혹은 뭐 아는 지인들을 열심히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의 140명까지 모인 것 같습니다. 3년에 140명이면 굉장히 빠르게 모인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요번에 최초로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채 그 모집 공고를 낸 상태고요. 이번에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하니까 함께 하셔서 클루커스하게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루커스에게 직원들에게 그런 제공하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그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직원들을 스카우트 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가 그걸 따라가기는 상당히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와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서 큰 이익을 거두고 많은 성과를 거둔다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스탁 옵션이나 혹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은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클루커스에 입사하면 성장이 정말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클루커스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클루커스에 입사를 하게 될 수 있을지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는 그러한 분들이 잘 없습니다. 클라우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경험자는 사실 뽑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신 클라우드를 잘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게 저희의 그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든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는 뽑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 중에 IT 비전공자들도 많이 계시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뭐 건설회사 다니다가 다시 IT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비전공자였는데 전공을 다시 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그렇게 좀 다양하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거에 도전에 성공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움에 대한 의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클루커스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경로로 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이제 독자분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려는 경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원 흔히 얘기하는 IT 학원 이런 쪽에서 한 6개월 정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니까 한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적성이 뭔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기회가 되니까 그냥 해본다 하는 식의 참가자가 많아서 외국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짜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렇게 원하는 걸 얻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진주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 제도적인 아쉬운 점은 좀 있고, 하지만 그 질문하신 대로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든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클라우드의 경험을 먼저 하시고, 클라우드 안에는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몇 가지만 잘하더라도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면서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하신다고 하면 누구나 클라우드 전문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클라우드의 많은 영역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영역들을 빨리 또 선별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예, 포인트가 예. 될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저희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혹시 이제 영상 편지 타임? 네, 혹시 평상시 말씀을 잘 못 하셨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임직원 분들이라든지 영상 편지 한번 BGM 깔아주실 거죠?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글쎄요. 일단 저희 직원한테 한마디 하면 저희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직원들이 많고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난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힐링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을 통해서 제가 힐링을 느끼고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회사가 클루커스입니다. 이제 클루커스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문호를 크게 열어드릴 테니 언제든지 오셔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시험해 보시고 한계에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커가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클루커스의 포커스 대다 클루커스 기업을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이외에도 저희 트위터를 구독하시는 분들 혹은 IT 서비스를 좀 더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트위터, 유튜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